네, 학계와 산업을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분이죠. 저와도 오래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뵀으니까 새롭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교수님이 예전부터 네. 애플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최근 애플 주가가 한 3개월 만에 175불 정도 네. 급등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애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식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주식 전체 투자금의 반 정도는 편입을 해놔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워렌 버핏이 전체 자산의 46%를 애플에 투자해놨고 애플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6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시가총액이 한 2,200조 정도 되니까 한국 주식을 다 팔아도 애플을 못 살 정도다. 저도 이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의 그 애플의 비중은 80%다. 작년에 애플 스마트폰의 이익이 순이익이 150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5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지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애플이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이익의 80%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이익을 하고 있고 워렌 버핏의 전체 투자금의 50%를 애플에 일단 투자해 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떤 한 교수님이 한 주식을 투자해서 한 40년 만에 1조 원을 벌었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의 투자 방법이 항상 시가총액 1등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1970년도에는 건설주, 화학주였고 그분은 2000년도부터 삼성전자만 투자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니까 애플에 일단 반 이상을 투자해라. 내가 어떠한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세계 1등을 투자하고 한국에서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과 한국의 1등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무조건 10년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에서는 역시 글로벌 1등 기업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5월 달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요. 규제 완화, 특히 빅테크 쪽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좀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BBIG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건 이제 BBIG였고 작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였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어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카카오가 17만 원 고점을 찍고 8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6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었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하면서 굉장히 하락을 했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는 절대로 정부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인터넷 기업이 1위는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2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60조고 우리가 카카오의 시가총액 50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60%까지 하락을 했었고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이유는 또 30% 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해서 지금 고점 대비 이제 두 종목 다 한 마이너스 30% 정도 돼 있는데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굉장히 잘 헤쳐나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개화기 때 전 세계 큰 흐름 물결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에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 1등입니다. 전체 국민의 95%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전자정부, 또 통신 인프라 다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도 세계 1위고 그다음에 보급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인터넷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을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세계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는 제페토 같은 것도 메타버스를 만들어내고 카카오도 그렇게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소상공인이나 골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라.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법인세가 27%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가 17%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OECD 평균의 법인세가 바로 22%고 미국은 21%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자 쪽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라.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떠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5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45%만 취업을 하고 55%가 실업자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을 하게 융성을 해야 된다. 그런 방면 때문에 이제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 30% 정도. 저는 윤석열 당선자라 새로운 정부가 인터넷 기업도 한국을 대표하는 이 BBIG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시장 경제를 첨예하는 정부는 없죠. 하지만 우리 규제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산업에게는 필요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새 정부가 된다면 우리 증시 측면에서는 그럼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지금 국회가 발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의 95%는 다 규제법입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법안 발의수를 가지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막 법안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보통 뭐 1년에 10건 이상 만들어내거든요. 국회의원에 300명인데 300명이 10건을 만들어내면 1년에 3,000건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의 95%가 다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다. 모든 것은 규제법이 정부의 대부분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법이 안 좋은, 법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가 지켜주고 그 이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죠. 기업도 스스로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에 관련된 규제법이 다 파지티브 제도인데 이것이 네거티브로 바꿔야 됩니다. 네거티브 제도는 어떤 건가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제도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은 다 네거티브 제도로 도입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육성과 발전을 시켜라. 2015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되는 그 이유가 우수한 교육제도와 굉장히 교육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수한 교육제도라든지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이고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거든요.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금융에서만큼 세계 30위권입니다. 너무나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5위고 인터넷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세계 선두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법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이 좀 들리는데요. 환율 시장을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엔화 약세도 그렇고요. 달러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4월 달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8%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보면 GDP 대비 외환보유가 91%고 싱가포르, 대만, 홍콩 다 140%가 넘거든요. 스위스도 1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려가 되는 분야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낮게 해서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IMF를 저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환율은 2,000원까지 갔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는
1,300억까지 갔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25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한국은행의 새로운 또 이창용 국장인데 한국은행 총재로 오지만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대만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BIS가 우리나라에 제한한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300억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4,600억 달러보다도 2배 이상 안전을 시켜야 되겠고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미국의 국채라든지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한국이 항상 국제금융에서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안에 곳간이 좀 튼튼해야 되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사실 부자 되기 컨셉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저도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이렇게 남산에 올라갔더니 내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급적이면 전 가족이 가입하시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가입해라. 그다음에 이것을 LH공사나 SH공사에 회원을 가입해서 분양 정보를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두 번째는 주식은 항상 시가총액 우위에 있는 기업을 사라. 10위 있는 기업이 제일 좋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애플과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우리나라를 앞으로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거든요. 6개월 뒤에 한국 경제를 주도할 것이 무엇이냐. 뭐 삼성전자와 네이버나 카카오,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이죠. 테슬라 같은 종목도 다음 달에 액면 분할을 5대 1로 합니다. 지난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는 한 30배 정도 올랐다. 그다음에 애플은 3,600배 올랐거든요. 지난 40년 기준으로 그렇고 삼성전자는 지난 40년 기준 한 3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량한 종목은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하게 투자를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년 기준으로 엄마 아파트가 한 10배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는 100배, 애플은 한 1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낫다.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정 교수님이 부자 되는 컨셉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대정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